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요즘 뭐 특검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김충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3부에서 또 큰 거 옵니다. 핵심은 김충식이야. 내가 아니, 근데 봐도. 제 주위에 김충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더 알려야 돼, 더. 핵심은 네. 김충식입니다. 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고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김충식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나경원 전문가로 모셨는데요. 오늘은 김충식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신의 마왕 최혁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실력파 기자. 정말 그 매불쇼가 또 다시 거의 이끼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거든요. 이끼. 네, 근데 활짝 꽃을 틔웠습니다. 네. 일요 시사의 오혁진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는 막 이렇게 되게 네. 소극적으로 하다가 딱 본인 이제 기사 얘기하면 네.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네. 진짜 우리가 찾던 참 기자입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같습니다. 저희. 그런가? 그러니까. 진짜네? 그러네요. 진짜네.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혁진?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투혁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김충식 얘기를 다루면 이 너무 영화 같고 너무 소설 같아서 네.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바탕으로 정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의심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 김건희, 윤석열이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조금 열고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일단 그 김충식 본인도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는 김충식의 동거녀인 김모 씨가 김건희가 이재명을 주기로 사람을 모집했다 이 발언했다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 녹취 있었잖아요. 예, 녹취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녹취가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의 녹취록에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이요? 본인이 권총으로 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을 뻔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요. 네. 이번에 함께 들을 녹취는 김충식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보 목사의 목소리인데요. 네. 김충식과 소년보는 이재명은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게 지금 퍼즐이 몇 개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나는 못 살아요. 대법 얼마나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정체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내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여러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세계로 목사죠. 맞습니다. 세계로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김충식 수첩에 또 관련 그렇죠. 제가 매불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김충식 수첩에는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세계로 교회 손목사면 소년보 목사 아닙니까? 그러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산 배방 부동산 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01년이에요. 김건희와 최은순이 김충식의 도움으로 여기 개발지구에 대한 비밀 정보를 받아서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네.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이게 국가산업으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액을 무려 130억을 받습니다. 국가 돈으로. 이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제보 내용 중에는 김충식이 당시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윤남금 판사와 긴밀한 관계였는데 법원에 들어오는 정보를 윤남금 판사로부터 확인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가만히 보게 되면 김진성이라는 인물이 테러범.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는 아산 배방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떼돈을 벌고 둘의 최초의 회사가 방주산업이라고 있어요. 방주산업. 이 방주산업이 그 부동산 개발용 회사입니다. 아산 배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충운산업으로.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을 따서 충운산업으로 바꾸고 이게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ESIND 양평 공운지구 개발 부정 국정농단 관련된 사항이 드러난 게 나중에 명칭을 다시 ESIND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산 배방 일대로 막대한 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들을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이 벌여왔는데 김진성은 거기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김충식의 다이어리에는 세계로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란 문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테러 현장에 차로 이동시켜준 사람이 세계로교회 손목사가 있는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로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표현되는데 거죠.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됐나요? 현 언론에 나오기로는 확인이 됐고 뭐 수협 직원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녹취록에는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온 게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에 그래서 대한 의원님 아까 그 김충식 메모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메모가 진짜 김충식이 작성한 메모라면 사실 퍼즐을 맞힐 필요도 없이 거의 이재명 대표 테러의 배우는 김충식, 김건희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그런지 댓글상에도 이 메모에 신뢰도를 문제 삼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이제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저 메모가 필적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김충식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충식의 메모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신다는 이재성. 지난번에 제가 이재성의 녹취를 말씀드렸지만 이재성이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를 적은 게 빌미가 돼서 특검에서 맞아. 김충식이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했잖아, 이 얘기. 했잖아요. 저기는 그런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누가 쓰는 바람에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김충식 씨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충식 메모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DMZ 토지 거래, 이건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이 맞다, DMZ 토지 정부로부터 분양받은 거 맞다, 뭐 행안부나 통일부에서 도와줬다 이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평 토지권도 메모장에 있는 거거든요. 수첩에.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 확인돼서 특검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자기 자필이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물론 마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고위직 인맥 기록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쓴 거고 허위고 필적이 그분께 아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사진 자료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 고위직의 인물들과 실제로 만나서 도자기를 건네받고 특정 행사에 같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구에 속해 있거나 임원이거나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만 사실이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매우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철저히 조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예. 김건희가 시켜서 김충식을 통해 소년보 통해서 네. 그 김진성을 통해서 테러가 발생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예. 그 범인의 배우가 알려질까봐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건 맞습니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아는데 당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또 총리실의 대테러 대응반이나 이쪽에서는 김진성의 사건을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웬만한 그 전문적인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고 네. 저도 그때 굉장히 의혹이 많았던 게 네. 자, 야당의 대표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렇지. 갑자기 기습을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럼 정부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 우왕좌왕하고 사건 관련돼서 뭐 정황 증거들 증거 인멸 있을까 봐 경찰은 조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 보세요. 이건 프로 기획자가 붙기 전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의 우발로 볼 수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핏자국을 바로 지워버렸죠. 네. 예.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 찰과상 1cm 정도의 단순 네, 찰과상에 불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핏자국이 이만한데 단순 찰과상이라 그러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핏자국 지운 거예요. 네. 과도 그리고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1cm의 단순 찰과상인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바로 씌웁니다. 네. 그 다음에 헬기 이용했다라는 거 특혜 의혹으로 프레임 맞습니다. 전환시켰죠. 응급 환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기인데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명 전 대표만 이용한 것처럼 특혜 의혹을 씌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커터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정원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테러라고 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전 검사 당시 국정원의 파견 뭐 특별보좌관 법률보좌관으로 가 있던 법률특보. 법률특보 네. 김상민이 테러로 보지 말고 일반 사건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테러가 되면 정치적 동기가 붙은 사건을 테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정치적 배후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사건이 돼버리면 개인적인 원한이잖아요. 그렇죠. 너 카타칼 듣고 왜 달려들었어? 텔레비 보다가 짜증나서.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거기서 없어요. 끝이죠.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김진성에게 이것을 사주하고 뒤에서 여론 프레임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마치 야당 대표가 부끄럽게 1cm 정도의 찰과상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든 건데 네. 제가 왜 이게 논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냐면 내란을 보면서요. 내란의 노사원 같은 인물 좀 이따 오혁진 기자가 말씀하신다는데 네. 그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들입니다. 노사원 정보사령관 출신이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 나가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의 어떤 정보를 캐낼 때 대한민국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철저히 민간이 우연히 술집에서 알아낸 것처럼 첩보 공작. 흔적을 없애고 공작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만약에 테러 그 내란과 계엄을 준비하던 세력이 여기에 만약에 작전 세력으로 붙었다라고 하면 저는 플랜 A, 플랜 B 세웠을 거다. 네. 사망했을 경우에 그렇지. 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단순 우발적으로 살짝 찔렀는데 우연히도 급소를 맞아서 죽었다. 또는 사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그런 단순한 그냥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을 벌린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면서 야당이 쇼를 하고 있다. 네. 이것들을 만드는 플랜 A, 플랜 B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충식 메모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김충식 메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수상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너무 겁니다. 많았죠. 없었다고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약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 초기에 이제 무마가 됐지만 300kg 규모의 마약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 김충식 수첩에 또 아주 에이. 의심스러운 메모가 있다고요. 예. 그 보면 310kg 말레이시아산 1차 55kg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예. 백혜룡 경정이 추구하던 300kg대의 마약, 말레이시안 마약의 밀반입 검찰이 덮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놀랍게도 와.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무슨 일치합니다. 마약이라고요?
김충식의 메모장에 나와 있는데 저게 백혜룡 경정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저게 마약 아니고 뭐겠습니까? 310kg 말레이시아산이 1차 55억. 지금 백혜룡 경정이 지난주에 법사위에 특위위원회 나와서 발언할 때도 이거는 김건희 집안이 개입됐기 때문에 검찰이 덮은 거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사하고 추적해 본 바로는 네. 그럼 김건희 집안이 개입됐다. 김건희 집안의 최대 브로커는 김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충식의 수첩에 이게 나온 거는 다 논리적 맥락이 맞는 거예요, 당시.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 정도가 개입했으니까 인천 당시의 심우정 검찰총 인천 검찰 그 지검장이죠. 지검장까지 나서서 덮은 거지. 이거 일반적인 마약 사건을 왜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이 다 나서서 축소 은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김충식에게 물어봤다고요? 물어봤죠. 제가 저한테 전화했길래 물어봤어요. 아,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김충식 씨가 제가 특검법 발의하니까 저를 협박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게 언제예요? 그 특검법 발의하고 바로니까 한 3주쯤 전인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예, 최근에. 아, 최근에 김충식 특검법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아. 발의를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더니 곧바로 김충식 씨가 저한테 의원실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통화 녹취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예.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열린공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한 거에는 선생님 수첩에 그 뭐 말레이시아산 300kg 또 1차 55kg 이 메모가 당시에 이제 어쨌든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인데 왜 선생님 수첩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기록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내가 말하자. 이거는 뭐 전면 부인인데요. 예, 전면 부인인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네. 뭐 자료는 여기서 못 보여드리지만 김충식 씨가 또 모 유튜브 채널에 또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충식 씨한테 이 본인이 기록하지도 않은 위조된 내용 아니냐 이게 이게 그런데 김충식 씨가 이걸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쓴 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쓴 건데라고 예, 얘기해요. 내가 쓴 건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우물쭈물 하시더니 사진 잠깐 준비가 돼 있다는데 잠깐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뉴탐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게요. 네, 이건 내가 쓴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310kg 가져오다가 그 말레이시아도 보냈는데? 이런 말을 하네요. 하면서 저게 마약이 아니고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약 아니고 10kg 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라고 해서 제가 금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에는 310K 이런 단위가 일단 없대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하면 저게 천문학적인 금액이랍니다. 만약에 금이라고 해도 큰 문제일 것 같다. 400억대가 훌쩍 넘어갈 정도의 금액일 텐데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400억대가 훌쩍 넘어가는 금을 뭐 밀반입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얘기인 건지 하여간 본인은 일단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한 건 저한테는 전화해서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는 내 글씨 맞아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마약이 아니라 금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마약이든 금이든 그렇습니다.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해. 이상합니다. 야, 진짜 이거 뭐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메모 역시도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죠. 다 넘어가 있으니까요. 특검에 가 있으니까 무슨 뭐 필적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이 다 알아서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혁진 기자님, 김충식과 노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뭐 죄졌어요? 아니요. 네, 당당하게 합니다. 네. 아니 저 사실 그 김충식 노트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처음에 그냥 음모론일 뿐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올해 초에 좀 취재를 하고 노상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김건희 쪽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건진법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취재를 해도
노상원이랑 건진법사 쪽이랑은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군 인사 쪽으로 이제 좀 물어보면서 제가 3월 달부터 좀 파악을 좀 했던 건데 네. 노상원이 소령 때 이제 보병에서 정보병과로 바꿉니다. 근데 정보병과는 군 인사 특성상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이제 대선배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군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데가 성우회라고 있습니다. 성우회? 네, 네. 네. 이제 여기가 전두환 정권 이후에 사실상 극우 집단처럼 조금 보이기 시작한 그런 군 예비역 장성 단체인데. 아, 군 예비역 장성 단체. 네네네. 이제 지금은 저기 대수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시민단체 막 집회할 때 막 참여하고 이제 약간 윤석열 약간 옹호하는 발언 가끔 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네. 보통 이제 64, 28기, 30기쯤 되는 분들에게 이제 김충식을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충식은 1990년대부터 애초에 판검사들한테 좀 로비 활동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군인들에게 자기가 그 주관하는 전시에 초대를 해가지고 좀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관계로 애초에 그냥 브로커를 자처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김충식이. 네. 근데 노상원 입장에서는 김충식,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기로는 노상원이 먼저 접촉을 했어요. 김충식한테. 노상원이 김충식을. 네네네. 2000년대 초반에. 네. 근데 제가 초반. 아까 정보병과는 진급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노상원 입장에서는 김충식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판검사 저렇게 많이 알지?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육사 대선배들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 해서 노상원이 먼저 이제 김용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용현도 성우회 회원입니다. 네네네. 김용현도. 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됐을 때 성우회에서도 그 발표문이 있어요. 축하드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김용현을 통해서 먼저 이제 김충식을 소개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 육사 선배들한테 선배님 저 사람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나 잘 안다라고 해서 자주 만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충식이 이제 노상원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한테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성우회 쪽에다가 쟤 좀 잘 좀 챙겨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시점이 2002년, 2003년부터 출발이 돼요. 예. 노상원의 진급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령 진급 전이거든요. 아, 거기 이제 김충식의 입김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때 노상원이 이제 일본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보사,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정보를 주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2001년에 노상원이 갑니다. 일본으로. 네, 일본으로. 네. 근데 천리대를 가요, 이상하게. 네? 천리대학교, 천리대. 천리대가 어디예요? 덴리대학교라고 나라시에 있는 데거든요. 네. 천리교에서 하는.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정보병과 장성, 그러니까 육사 출신 애들한테 일본을 보내주긴 해요. 그런 안보 교육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정보병과 엘리트가 되려고 한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거든요. 일본 안 가요. 네. 일본 가더라도 도쿄로 갑니다. 나라시 누가 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도쿄로 간다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일부 자금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데 천리대로 갈 때는 자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대줬을까라는 생각도 의문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정보사에 계셨던 분들이 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노상원이 일본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아, 일본 갔다 와서. 그러니까 소령에서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중령이 되거든요. 네. 중령일 때는 이제 7사단 수색대 대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무속이 심취했다고 해요. 아가동자 돼서 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현역 군인인 상태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일본에서 또 무슨 뭐 정보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김용현한테 막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대령 달기 직전에 육군본부 정책과장을 하거든요. 육군본부 정책과장 함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저기 후방부대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김용현이 그때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대북 첩보 보고를 생산할 수 있는 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총련.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총련이랑 미팅을 한 거예요. 아, 노상원이가. 네. 근데 2001년 지금 현재의 조총련은 굉장히 조직 자체가 작은데 네. 2001년 당시 조총련은 굉장히 큰 단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도박이긴 한데 빠찡코라고 하잖아요. 네. 조총련이 빠찡코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수천억인데 네네. 그 자금을 이제 북한에다가 많이 보내거든요. 북한 정권에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정보사분들이 추측을 하는 거는 노상원이 그러면 조총련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을까라는 건데 조총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권법 따졌을 때는 무국적자거든요. 그러면 조총련에 계신 분들한테 야 니네 기하 시켜줄 테니까 니네가 이번에 빠찡코로 벌어들인 금액 중에서 북한으로 얼마 보내는지 비자금 얼마 보내는지 나한테 정보 넘겨 해가지고 실제로 기하를 추진했던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김용현한테 보고를 해서 김춘식도 얘 일 잘한다 해서 진급이 그때부터 좀 빨리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총련 쪽에다가 제가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한 6번 갔다 오거든요. 대단하시네. 와. 이것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작년까지 일본 한 6번 갔다 왔습니다. 와. 조총련들도 마약 유통하고 그래가지고 대단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총련 쪽에다 물어보니까 정보사에서 보통 국정원 애들도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 이제 북한에다가 비자금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거는 이제 팩트고 그래서 그럼 이제 조총련 의장의 비서실장 했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노상원 아냐고.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모르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정보사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는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특정 지어서는 말씀 안 해주시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정보사 분들이 시기가 겹치는 게 노상원이 일본에 2001년부터 3년인가 4년 정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 노상원 가족들도 이제 일본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노상원은 한 2, 3년 정도는 일본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김충식 씨가 일본에 거주했던 시기가 겹쳐요. 김충식도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보사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일본에 안 갔던 분들이 일본에 갔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본어 잘 못하세요. 근데 노상원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노상원은 일본어 네. 잘하고. 그래서 정보사에 계신 분들은 둘이 뭐 신사도 몇 번 갔다 오고 구남도 거기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노상원한테 일본 사업가랑 일본 종교인들 소개받은 것 같다. 그래서 노상원이 그렇게 좀 맛이 가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02년, 2003년부터 김중 씨하고 노상원 씨의 관계가 시작됐다. 네네. 일본에서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충식, 김용현, 노상원이 이제 그렇게 엮여 있는 그쵸. 것 같다. 네. 그 인연이 거의 한 20년 차에 그렇죠. 이제 계엄을 터뜨린 거네요. 네네네. 제가 지금 섬뜩한 게요. 네, 뭐가 또 김충식 씨가 저하고 전화 통화할 때 네. 그 몽유도원도 반환에 당신 개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 자기가 일본 가서 일본 황실 천안 과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몽유도원도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몽유도원도가 이야기한 노상원이가 있던 천리대학교에 있는데 그쪽하고도 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그때 그 이상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제한 사람 그 일본 사제 뭐 까만 옷 입고 그 사람이 맞아요. 일본 델리교 천리교의 사제였어요. 여기 델리대학교. 그 김충식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태원 참사에서 저기 그 어떤 그 행위를 하셨던 분은 천리교에서 그 천리교요? 네, 제명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명됐어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네네네. 와. 그게 또 그렇게. 야, 이게 뭐 만만치가 않네. 이게 뭐 다 연결돼 있네. 김충식은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김충식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상원이가 김충식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노상원이가 김충식이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을 한 거는 이제 이건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여기 이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가 그거 올려주세요. 네. 이 글씨가 제가 정보사 그 노상원이랑 한 5, 6년 정도 같이 일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노상원 필체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노상원 필체가 맞대요. 지금 여기 대표 대표 노영래. 용래. 이게 노상원 옛 이름입니다. 이게 노상원 필체 본인 필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김충식한테 돈 낸 돈 봉투. 네네네. 김충식에게 후원했던 그 봉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우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충식은 그 한국 사람인 거죠? 일본 사람 아니죠? 그 한국 사람인데 태생은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지금 백혜룡 경정하고 같이 추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에 왜 손을 댔을까라고 하는 걸 같이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내란과 계엄을 하려면 상당한 비자금이 필요한데 그 비자금을 가장 쉽게 수조 원대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마약이다. 결국은 어찌 보면 그게 단순히 이권만을 바라보고 마약 사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때부터 내란과 계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노사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HID 오비 조직이나 이런 애들을 밑에서 훈련시키고 조직화하고 구구 보수교회들을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에 손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백혜령 경정도 이걸 제대로 털지 않으면 다시 유사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 검은 돈이 물밑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매불쇼 첫 시간에 윤건영 의원님께서 국정원 관련해서 말씀 오늘요? 네, 했습니다. 그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국정원에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계엄에 가담하려고 했더라는 물적 증거 확보가 된 거잖아요. 확보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인영이 홍장원 전 차장님한테 연락했다가 뭐 체포 명단 이렇게 불렀다가 홍장원 차장님이 사실상 거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여인영이 국정원 간부들한테 전화 돌립니다. 뭐라고? 그 도감청 전문가들 파견 보내달라고. 12월 3일 10시였나?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5명 정도 파견 가요? 3급 간부 이상들이 대기 준비합니다. 도감청 전문가들. 도감청 전문가가. 근데 국정원 도감청 전문가들이 계엄사에 이제 만약에 실제로 파견이 됐으면 민간인 사찰이거든요, 사실상. 그걸 준비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에 제가 기사를 썼어요, 이미 한 12월 말인가. 제가 그 여인영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전화했는데 뭐 여인영 전 사령관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 누구 기자인데요? 하다가 이제 차단당해가지고 문자를 남겨요. 문자 남기는데 답변이 문장이 딱 두 문장이었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고 끝납니다. 와, 대박이네. 이거 왜 안 알렸어요 그동안에? 뭐 아무에서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네. 그 국정원은 뭐 내란에 가담한 거네.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김충식 씨도 DMZ 개발을 국정원이 도와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DMZ 개발을 통일교 제대로 파헤쳐야 되고요. 매불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혁진 TV도. 알겠습니다. 야, 무섭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충식 간단하게 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오혁진 기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